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폭우 관련한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고양시 행신로 능곡 사거리에서 행주나들목 양방향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도로 곳곳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 첫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양시 대덕로 가양내교에서 난지물 재생센터 하부도로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산시 서부로 금암 가장교차로도 도로가 침하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5시 40분을 기해서 포천시의 포천대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침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부천시 고강동 오쇠 삼거리에서 원종 IC 양방향 역시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도로 통제 그리고 홍수주의보 발령, 산사태주의보 발령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기자 연결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가운데 서울 은평구에 올해 첫 산사태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는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서울 지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보다 비의 강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서울에 시간당 40mm 안팎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는 서울에 올해 처음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화면을 보면 여전히 강한 비구름 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 경보가,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서대문과 은평, 마포구, 그리고 경기 파주, 포천 등에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중호우를 넘어서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도이기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비가 좀 잦아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비는 강도는 다소 약해지더라도 내일까지 지역을 바꿔가며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시간당 최대 50mm까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총 예상 강수량은 지금까지 내린 비를 감안해서 조금은 줄었는데요. 강원에 250mm, 수도권과 충청 북부 200mm,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150mm, 전북 서해안 120mm 이상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추가로 강수가 이어지는 만큼 계곡과 하천이 더 물이 불어나고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요. 경기 양평과 가평, 파주에도 또 남양주까지도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천 근처와 저지대 접근을 자제하고 재난 문자가 발송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기 북부와 서울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에 수도권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제한되거나 일부 하천에는 홍수특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파주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입니다. 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인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근처 도로에는 물이 모두 고여 있고 오는 길에도 전광판에 안전에 유의하라며 감속 운전을 하라는 안내문이 떠 있었습니다. 또 빗줄기는 현재 얇아졌다가 굵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비를 입고 있어도 몸이 모두 젖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간혹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어서 지금 길을 나셔야 하는 시민분들은 우산을 챙기는 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경기 파주시는 오늘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외에도 경기 북부 전역과 서울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수도권 전역도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등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 등에 대해 재난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당국은 하천 주변과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 지역을 출입하지 말고 위험 상황이거나 대피 권고를 받으면 즉시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순환 사고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데요. 홍수 우려나 통행이 제한된 곳 정리해 주시죠. 네,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수도권 곳곳에는 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제한되거나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과 경기 광명시를 연결하고 목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너부대교 인근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경기 동두천시 송천교 지점에 있는 신천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피해에 대비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부 구간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와 성수분기점 양방향이 수위 상승으로 전면 통제됐고요. 불광천길도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마찬가지로 수위가 오르며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인천에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계양구에 있는 효성 제1교가 침수되고 남동구의 장수 지하차도와 남촌 농산물시장 인근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자유로 인근에 있는 재난방지 및 통행시설인 현천 육관문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면으로 유탄하려는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나들목 등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역 인근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서해상에서 시작해 서울 경기 지역에 영향을 주는 비구름은 동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특히 강원 중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고립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네, 강원도에도 비가 제법 내리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부터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날이 조금씩 밝아지고는 있는데 빗줄기가 계속 이렇게 장대비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강원도 춘천 석사천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춘천을 대표하는 공지천이나 의암호와 연결된 도심하천인데요. 저 하천 주변을 좀 보실까요? 수위가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서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하천에 이 흙탕물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모습 보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진입로 일부는 지금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 전 지역에 호우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원이나 화천, 춘천, 홍천 등 중북부 지역에 새벽 4시 반부터 호우경보 발효된 상태입니다. 좁은 구름대를 따라서 이 같은 강원도라도 지역마다 크게 다른 변덕스러운 강우 형태입니다. 자정부터 5시간 동안 홍천이나 춘천, 철원엔 50에서 6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많은 곳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국도 31호선 낙석을 제외하고는 아직 특별한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 비가 내릴 만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비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많은 비가 장시간 이어지면 무엇보다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명피해 가능성이 큰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약 3,300여 곳에 달합니다. 또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는 만큼 오늘 주말 휴일인데 이 접근이나 야영 절대 금지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인근 북한강이나 한탄강, 화강에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 상류댐도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이나 청평댐이 조금 전부터 숨을 열었고요. 남한강 지류죠. 횡성댐도 오늘 오후 개방을 예고했습니다. 북한강 최상류에 있는 의암이나 춘천댐의 경우에 일단 오늘 하루 이 비를 내리는 걸 보고 이 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중부지방 상황 보셨는데요. 지난 밤 사이 대구 경북 지역에도 100mm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는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이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차까지 출동했지만 토사가 덮치며 물을 빼내는데 애를 먹었고 설상가상 전기마저 끊겼습니다.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펌프가 자꾸 이제 슬러지에 막히고 이러니까 좀 소방관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네요. 시간당 89mm의 폭우가 때린 대구 지산동에는 밤 10시 10분쯤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mm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이면 발송됩니다. 지산동뿐 아니라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잠기며 승용차들이 아슬아슬 역주행으로 겨우 벗어나기도 했고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역주행하는 겁니다. 이제 급하니까 역주행해서 그쪽으로 다시 다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찔한 차량 고립도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하천 주변과 산책로 등도 물에 잠기며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 신천동과 신안동 등에서는 강풍과 호우로 나무가 고압선을 건드리며 400호가 정전됐다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소방청에서 조금 전 오전 4시 30분부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황대책반 긴급대응팀 현장상황관리반을 구성해 운영한다라는 속보입니다. 예, 인명구조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4시 30분부터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명구조 그리고 응급처치와 같은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조직입니다. 이렇게 소방청도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 중북부 지역의 곳곳에 현재 호우경보, 산사태주의보, 그리고 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폭우 피해 상황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으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라는 소식 앞서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영월에서는 낙석이 떨어지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영월구는 어젯밤 10시 반쯤 상동읍 천평리 주채교 인근 31번 국도에 낙석으로 도로 양방향을 전면 교통통제했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영월구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도 하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모습인데요. 대구 황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인근입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였고요. 또 하수구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면서 역류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아파트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탓에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서 인도 위로 옮기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장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 이번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아직 복구도 끝나지 않아 주민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중정비가 폭우에 무너진 제방을 복구합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직격탄을 맞은 비닐하우스는 처참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처럼 애써 키운 농작물은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사람과 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직 땅이 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9일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무려 220헥타르에 이릅니다. 차가지고 토마토가 다 터지고 넝쿨이 다 죽고 그랬어요. 지금 수확을 못했어요. 그냥 다 상품이 아니라 다 터져가지고 그냥 아까우니까 따서 좀 논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손해는 뭐 많이 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복구도 채 끝나기 전인 충청 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1시간에 최대 80mm 극한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일요일까지 충청 북부에는 최대 250mm까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섭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몰라나 저거 물 들어서 왔다 갔다.
아이 겁나지래 물이 들어오는데 안 겁나? 아이 무서운데 그만해야. 앞선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고 논밭과 하천 주변도 물을 머금고 있어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 하천 범람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면서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침수지대에선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예측하기 힘든 폭우가 쏟아지는 건 이례적인 바다 고수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뜨거워진 바다가 비구름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극한 호우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온도는 2023년부터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역시 평년보다 0.6도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평균 17.7도로 최근 10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주변 바다도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증발이 활발해지고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 공급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상승이 강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실제 강수 강도를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수증기가 풍부해지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전국에서 15차례나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를 전망할 때 대기뿐 아니라 바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극한 호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해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해수면 상태 분석이 더해지면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산사태 패러다임마저 바꿔놨습니다. 이른바 극한 호우형 산사태는 과거의 방제 공식이 통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토성류가 산자락을 따라 무섭게 흘러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사태는 과거보다 피해 면적과 인명피해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온 극한 호우를 꼽습니다. 산사태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발생하는데요. 산사태 자체로도 피해가 크지만 최근에는 산사태로 발생한 흙, 바위, 나무 등이 한꺼번에 내려와 계곡 하류에 인가를 덮치는 토성류 형태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우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 산불로 지지력이 약해진 지역은 물론 일반 산림 지역까지 단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제 인프라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방댐이나 배수시설은 통상 10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해왔는데 최근 빈발하는 재난성 호우에 대비해서 지역별 최근 5년간 극한 호우를 설계 기준으로 강화하였고 또한 토성류 예측에도 AI 기술을 도입하여 다만 이 같은 재난 예측 체계 전면 고도화에도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들의 대피 타이밍입니다. 기상특보나 산사태특보가 발령되면 산 아래나 계곡 주변 주민들은 즉시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보, 경보 전 단계에 추가로 발령되는 예비경보는 산림청이 1시간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리거나 산울림, 땅울림 등 징조가 있으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정류장을 덮치면서 승객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시흥 월곶동 월곶포구에서도 불이 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위로 올라탄 버스가 하천으로 빠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에서 도로를 달리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집에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이제 뛰어나오는데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부닥쳐 있는 상황을 목격을 해서 바로 112에 신고하고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정류장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고 기둥은 뿌리채 뽑혔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70대 버스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저반시설 위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후 2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월곶포구 저반시설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관련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에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쓰러져 마장면 이평리와 덕평리 일대 전기 공급이 2시간 가까이 끊겼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장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이 건물 3층에서 2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2층에서 2명과 3층에서 1명,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1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1명이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오피스텔 주차 타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계식 주차 타워 바닥에서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주민인 A씨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지난 6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된 주차타워 내부에 들어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에 열립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에서 성폭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이미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이번에는 강력팀장의 윗선인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목요일 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형사과장도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에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이 강력팀장과 서장 사이에서 보고받고 지시 내리는 역할을 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은 윗선의 지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제명 의율 판단 과정에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연휴가 끝나고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에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수사팀장에 이어서 과장까지 구속된다면 초반 부실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 속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한 2차 가해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주의보 그리고 차량 통제 산사태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서울의 첫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어서 서울 도봉구에도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목감천에 앞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고양시 곳곳, 오산시와 포천천, 부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도 차량 통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대되며 중동 지역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본토 기반 시설과 호르무즈 해협 감시탑을 정조준했고 이란은 영내 미 우방국과 해협을 오가는 상선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란군 핵심 역량을 정조준했다고요? 네, 미군은 약 2시간 전쯤부터 7일 연속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란 테헤란 기준 금요일 밤 10시 반부터 공습이 재개된 겁니다. 전날 공습에서는 이란군 눈 역할을 하는 항구 감시탑을 붕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 연안을 따라 구축된 차바하르 항구의 감시탑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면서 공습 영상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이 감시탑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해 왔다는 게 중부사령부의 설명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감시탑 파괴로 혁명 수비대의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은 또 전날 7시간 40분간 이어진 공습 대상에 군수 지원 인프라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남부 항구 도시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 여러 교량과 철도 시설, 인근 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공격받은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한 혁명 수비대 해군 기지가 있는 핵심 거점 반다르 아바스와 테헤란 등 내륙을 연결하는 수송망 차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군수물자 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호르무즈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반 시설 공격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Next week comes the power plants. Next week comes the bridge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power plants. We're going to knock out all their bridges unless they get to the table and negotiate.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지속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도 동시에 막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인 하르그섬 등에 대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맞서는 형국인데 중재국들을 향한 공격도 감행했다고요? 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태국 국적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혁명 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허가 없이 통과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공습을 제기한 이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때문이었는데 일주일째 이어진 미군의 공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이 중단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압박이 해소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کشور بیگانه و فرامنطقه‌ای اجازه دخالت در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این خط قرمز شکست ناپذیر ایران است. 이란은 또 걸프 국가 민간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과 함께 종전 협상의 핵심 중재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서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쿠웨이트 식수의 약 90%는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서 가동 중단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나 미군 기지를 제공한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 더 강력한 보복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이처럼 다시금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국제유가는 4.5% 급등하며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까지 한 강 대사가 쿠팡 사태 해법을 마련해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사의 귀국은 그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미 간 현안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강 대사는 특히 현지에서 느끼는 미국 정부의 불만과 한국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감을 아무래도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 따른 우리의 대미 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쿠팡 사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불만은 오히려 점점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최근 쿠팡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 같은 미국 측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슈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이와 같은 미국의 불만은 우리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위한 한미 간 협의 지연으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다시피 한 쿠팡의 국내법 위반 사항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상황.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부처 관계자들까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강 대사가 해법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움직임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매매 계약을 마치고 이제 잔금을 빌려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줄어든 대출 금액에 서울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찾는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는 날을 2달 앞뒀다는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입니다. 이제 대출이 필요해 은행에 문의 전화를 돌리고 있지만 접수가 끝났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매매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대출이 필수인 실수요자들은 이금융권 문까지 두들기는 상황입니다. 9월에 제1금융권 접수는 아예 막혀있고 제2금융권은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소진됐다고 나와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대출 옥죄기에 돌입한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이미 올해 상반기 80% 가까이 채웠기 때문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한도가 20%에 불과해 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이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의 최대 6억에서 3억 원까지로 줄인 상황.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길 정도인데 이 정도 대출만으로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실수요자들의 자주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대출이 더 빠듯해진 탓에 힘맞추기를 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끈 10억 원 넘는 아파트 거래는 일단 잠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0억 이하의 지역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적으로는 매수자분들이나 매도자분들 간의 거래가 좀 지연됨에 따라서 거래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다만 줄어든 대출 금액을 들고 더욱 싼 초소형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가 아파트 쪽으로 매수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요가 집중되어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부동산 금융 토론회에서도 청년 등 실수요층의 대출은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 주거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 시간 17일 오전 8시 24분쯤 남부 도시 푸에르토 마데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측정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발생 직후 규모를 7.4로 발표했다가 이후 7.3으로 수정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진앙 300km 이내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2016 피파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을 뒤덮은 캐나다발 산불 연기 때문에 대기질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기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결승전을 앞둔 현지 분위기는 다행히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욱 기자가 전합니다.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단판 승부가 펼쳐질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 밀려 내려온 짙은 산불 연기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지만 결승전을 앞두고 다행히 푸른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지붕이 없는 개방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축구계 전설들은 날씨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No, it was strange, but today is much better. Much better. It's clear. Yeah, no worries. No, it's not an excuse, the weather. 마지막 대결을 앞둔 선수들 역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Y sabemos que todo lo que no dependa de nosotros va a estar perfectamente atado, así que intentamos concentrarnos solamente en lo que es el juego y en lo que tenemos por delante. 이와 관련해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조직위원회는 피파 본부의 기상청 관계자를 상주시키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결승전 전날인 토요일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어 남아있는 연기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호우 상황, 시청자들이 YTN으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 지산동에 있는 주택 주차장입니다. 지난밤 사이 대구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면 내부에 물이 가득 찼고 또 소방차가 출동해서 배수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 쪽에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제보자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토사가 밀려와 배수 작업이 원활하지 않았고 배전반도 물에 잠긴 탓에 건물의 전기 공급도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구 신천동로에서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신고자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는 100여 건 넘는 침수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주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진 지산동 그리고 범물동에 집중됐습니다. 네, 또 어젯밤 10시쯤 대구 신천 동안도로에서 동신교 하단 부근을 촬영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 범어천에서 불어난 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차량이 제대로 통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길 가쪽에 차를 세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제보자는 결국 차량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역주행하면서 올라가며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서울 은평구 그리고 서울 도봉구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사태주의보는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다는 경고로 강우량 또 토양 수분 등으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진 지역에서 발령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징후가 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까지 겹치게 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침수뿐 아니라 감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행동 요령을 김태원 기자가 전합니다. 장마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지하 공간입니다. 특히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은 짧은 시간에도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전 중 폭우로 지하차도에 물이 고였다면 차를 버리고 즉시 몸만 빠져나와 고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도시 침수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출입은 피해야 하고요. 특히 신호등, 가로등 혹은 간판 주변으로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때는 우산을 쓰기보다 건물 로비나 지하철역 같은 안전한 실내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와 더불어 강풍까지 불면 더욱 위험합니다.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창틀을 고정해야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걸 막으려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틈 사이를 메우는 게 필요합니다. 공사장 주변의 자재나 옥상 화분,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치우거나 단단히 묶어두는 등 예방 조치가 필수입니다. 강풍의 전선이 끊어졌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즉시 119나 한국전력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수 도로를 지나갈 때 물이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상 차올랐다면 엔진이 고장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가 또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 경계로 격상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곳곳에 피해가 잇따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경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중대본 차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 오전 5시 기준으로 호우 피해 208건이 접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 중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등 22건이 포함이 돼 있고 토사 유출과 낙석도 186건 포함됐습니다. 주택 침수와 관련해서 대피는 이 두 세대에서 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대피 인원도 2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10개 국립공원과 254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경계로 격상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죠. 예, 지난해 장마철엔 충남 서산에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극한 호우 역시도 낙뢰를 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 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미끄러짐 현상으로 장마철에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새벽부터 중부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현재 도로 주행 여건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요. 오늘과 내일 중부 지역에 많게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 빗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 부근이고요. 이 지역 많은 비가 쏟아지다 보니 지금은 차량들 1차로로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뒤로 1km가량 꽉 막히고 있으니까 전방 주시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고속도로 곳곳으로 사고까지 속출합니다. 이렇게 도로 주행 여건도 좋지 못한 데다가 사고 지점까지 많아서 더더욱 주의 운전이 필요한데요. 오늘 같은 날은 안전거리 2배 이상 넓혀주셔야겠고요. 이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제력을 잃고 이렇게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20에서 50%가량 줄여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20에서 60mm 이상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행 여건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휴게소에 들르셔서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 내부에서 발생했던 화재 복구 작업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빗길 감속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는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서부에는 호우경보가, 또 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큰 비가, 또 서울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강원도에도 250mm 이상, 충청과 경북 북부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사이 또다시 야행성 폭우가 찾아오겠고 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